네, 안녕하세요.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있는 김윤성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설명의 순서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학교 영상 시청하시고 저희 학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모집 요강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학교 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네, 저희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요즘에는 성심당의 도시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각각 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군으로 이제 임관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국군은 어디일까요? 네, 좀 생소하실 텐데 국군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6회 공군을 모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군마다 정해져 있는 인원이 달라서 그 인원수는 변동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육군으로 가장 많이 가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90% 내지 80%의 인원들이 육군으로 가고요. 명수로 따지면 한 5명 정도가 이제 각각 해군과 공군으로 공군 장교로 이제 임관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간호장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장교는 간호사 군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간호사 국가 면허를 소지한 이제 간호장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쉽게 말해서 민간 대학 간호학과 나온 인원과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받아서 간호장교로서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 육군, 해군, 공군 장교로서 임관을 해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신념과 충성으로 조국의 산하를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임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상자의 빠른 회복과 장병의 건강 증진, 전투력을 보존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장교로 임관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나중에 임관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군 병원에 가서 간호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간호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근무지가 각 군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군 수도병원이라든지 국군 대전병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큰 병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단에라든지 군단에 의무대가 있습니다. 그 의무대에도 간호장교들이 파견되어서 이제 간호장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 간호사관학교 저희 학교에서 교수진으로서의 또 임무를 수행하면서 또 다른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임무도 있고요. 해외 파견이라든지 이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시기가 좀 지났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한창 창궐했을 때 2020년도에 저희 소위들이 뭐 조기 임관해서 대구병원으로 파견 가서 이제 활약했다는 뉴스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 재난 상황이라든지 국제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작년쯤이었나요?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이제 뭐 하루 만에 이제 소집해가지고 바로 파견 나가는 그런 임무들도 하고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다시 말씀드리면 군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 간호장교 양성을 그 교육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조국의 등불이라는 세 가지 교훈 아래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인재상입니다.
간호장교로서 리더십을 배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고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간호인, 고결한 헌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참군인,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미래인으로 그 인재상을 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 재난 상황과 또 국제적인 재난 상황에서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게 위윌비 대화라는 지극력을 갖춘 차별화된 인재로 국가와 군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곳에서든 이제 위치하겠다는 그 의미로 슬로건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의료인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 그러니까 재난 간호라든지 외상 간호 교육 등 국제 학술 대회를 주관하고 있고 재난 외상 간호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생도 생활이 총 4년인데요. 그 4년을 이제 일수로 따지면 총 1460일입니다. 적지 않은 일수인데 그 일수를 한번 그 처음부터 시기적으로 이제 시계열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군사관학교는 충무기초군사훈련이라고 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군사훈련이라는 이제 훈련으로 처음 입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한 1월 중하순 정도부터 이제 입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입소를 하면은 이때부터 계속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초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군인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인의 이제 옷을 약간 벗고 군인으로서의 옷을 새로 입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식이라든지 뭐 총기 사용 아니면 뭐 기초 이제 군사, 정말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육체적인 힘듦보다는 좀 정신적인 힘듦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일부 인원들이 좀 이탈하는 이제 일들도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제 생활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느껴서 나가는 이제 시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2월 말 정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면 정말 사관 생도로서의 명예로운 첫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입학한 생도들의 모습인데 마치 막 4학년이라든지 장교의 모습 눈망울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그러니까 학업을 시작하지 않은 이제 1학년의 모습입니다. 민간인으로서의 옷을 벗고 군인으로서의 옷을 다시 입은 생도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되면은 4년간의 이제 정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군사학과 간호학을 모두 이제 소지한 이제 간호장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일학과이라서 그냥 간호학과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초의학이라든지 노인간호, 지역간호라든 등의 이제 기초간호학을 수학하고 또 뿐만 아니고 군사학도 같이 수학하면서 정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도 생활이 있습니다. 밴드부, 검도부, 미녀부, 뭐 기타 다양한 이제 문화 생활이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인원들을 모아서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간호학과이다 보니까 저희 특성상 또 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연탄봉사라든지 또 다른 봉사활동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국토순례라든지 안보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안보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매 학기마다 각 주요 안보견학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훈련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장교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이제 장교로서의 소양을 위해서 각종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해공군 모두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안간호 훈련이라든지 또 항공훈련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간호 장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훈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년간의 생활을 마치면 이제 임관이라는 명예로운 간호 장교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옷들이 다양하죠. 좀 약간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육군 장교라고 보시면 되고 공군 장교, 해군 장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이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사관학교 이제 재학 중 이제 대우인데요. 사실 각 사관학교가 모두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4년간 교육, 숙식, 피복 등은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품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변동은 있지만 이제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이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 뭐 방학이라든지 기타 학기 중에 해외 견학이라든지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질문 들어왔던 부분들을 한 번씩 짚어가면서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학 자격은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끝까지 계실 분들은 4개의 사관학교 설명을 듣는 건데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학교를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삼수생까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입학하는 나이라든지 시기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라도 군필자가 있으시면은 그 복무 기간에 따라서 그 연령을 상한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또 있구나 보시고 모집 요강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단일 학과다 보니까 모집 정원이 크지 않습니다. 90명입니다. 정말 정예 인원들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 보면 14명, 여학생 76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모집별 정원 인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마 미리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역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 안에 또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선발을 보시면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수능을 반영하냐 안 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선발을 보시면 그 안에서 학교정 추천과 일반 전형 일반 우선 이렇게 나뉘고요. 각 비율이라든지 계열별로 나뉘는 명수는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부터 개요를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또한 각 사관학교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해군사관학교에서 그 시간을 꼭 준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안타까운 게 5시 1분 이럴 때 전화가 와요. 원서 접수 안 된다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공정이라든지 이제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특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은 준수하셔서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문제, 결제 문제, 뭐 기타 등등 항상 시간이 촉박하면 그런 일들이 닥치죠. 그래서 항상 먼저 여유롭게 실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차 시험 역시 모든 사관학교 동일합니다. 7월 27일 문제도 동일하고 이제 고사장만 다른데 각 고사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이때 하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차 시험까지 모두 합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형별로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고교학교장, 일반우선, 수능 이런 식으로 전형이 진행되는데요. 고교학교장 추천을 받은 인원끼리 먼저 선발 절차를 한번 실시합니다. 거기서 선발되지 않은 인원들은 일반우선 전형으로 넘어가서 선발을 다시 한번 실시하고, 거기서 또 선발되지 않은 인원들은 수능까지 반영해서 종합선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사와 동일한데요. 고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교장 추천에서 한 번, 일반우선에서 한 번, 종합선발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기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고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고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면 이제 일반우선 전형에 바로 처음 응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을 받지 못한 인원들은 일반우선에서 한 번, 종합선발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총 2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겹도록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고사장 접수가 선착순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할 때부터 이제 고사장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유를 갖고 마지막에 해야지 그러면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제주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또한 지원 동기서가 있습니다. 저희도 또한 면접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급하게 원서 작성을 하다 보면 지원 동기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기에 뭐 가끔 애국가라든지 뭐 유행가 같은 게 적혀 있거나 쓰기 싫어라든지 이제
기타 다른 언어들이 쓰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운이 좋게 1차 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은 그 애국가를 들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좋게 보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서가 사실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때부터 사관학교 면접이 진행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결제까지 하시면 접수가 된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기간입니다. 학교장 추천 자체는 이제 원서 접수가 종료된 이후 실시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여러분들 학교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진로진학 선생님이라든지 부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원서 접수하시기 전에 학교에 먼저 인지를 시켜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학교장 추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학생은 3명, 졸업생은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학교에서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그 학교장 추천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이 정해진 접수 기간에 반드시 접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년 발생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쳐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안 되겠냐고 문의를 주십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잘 참고하셔서 꼭 이 기간 안에 학교장 추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장 추천 자체는 학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학교에 이런 친구들을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를 잘 마치고 학교장 추천까지 끝났으면 1차 시험을 실시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이제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국에 시험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좀 가까운 지역 고사장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응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전라도에서 보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교 측 사정으로 학교가 좀 변동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광주로 지원하실 분들은 마지막에 원서 접수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때 선착순으로 접수를 실시하고 시험 문제 자체는 모든 상관학교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성적 공개라든지 이제 합격자 발표 일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도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때 내 이름이 없더라도 꼭 반드시 이 기간에 내 이름이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으로 이 기간 내 발표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2차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2차 시험을 당일치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숙박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당일로 진행을 하고요. 이 기간 안에 이제 하루를 정해서 2차 시험을 실시하는 건데요. 그 내가 원하는 날짜를 신청하는 날짜는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간 뒤에 하기를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어떻게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합격자를 보니까 비슷합니다. 뭐 이제 붙을 사람들은 다 잘 붙고 앞에 보나 뒤에 보나 잘 붙으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가 혹시라도 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너무 낙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관학교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2차 시험을 등록하는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급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들은 모집 요강에 있으니까 한 번쯤 지금 당장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눈대중으로 보셔서 대충 감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합격자 발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합격자 발표에서 2차 시험 등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까지 해주셔야지 2차 시험에 등록되는 거라서 합격자 발표만 확인하고 만약에 종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2차 시험 등록 포기로 간주를 해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는 정해져 있는 절차들을 모두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시험은 총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이렇게 3가지인데요. 그 중에 먼저 신체검사입니다. 여러분 BMI라고 하는 이제 체질량 기출수인데 여러분들 키랑 몸무게 입력하면 다 나오니까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신장 제한은 없습니다. 체력 검증은 저희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보시면은
오래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가 팔굽혀펴기 이렇게 세 가지고 윗몸 일으키기가 팔굽혀펴기는 2분 동안 이제 실시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남학생은 1.5, 여학생은 1.2km를 달리고 있는데요. 불합격 기준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중 가장 중요한 면접입니다. 아까 원서 접수할 때 지원 동기서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지원 동기서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AI 면접과 인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뭐 학교라든지 부모님들의 직업, 거주지 등을 이제 최소화하거나 제한해서 이제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면접은 총 3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분과에서 4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평균적으로 60% 미만을 득점하게 되면 2차 시험 종합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AI 면접과 인성검사는 이제 이 기간에 실시하게 되고요. 회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자료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응시해야지만 완료해야지만 2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는 각 일정들이 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러라든지 일정표를 확인하셔서 꼭 자세하게 꼼꼼하게 좀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부분입니다. 내신인데요.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으로 나눠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은 내신이고 그 중에 이제 국영수 사과 중에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을 내신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3학년 1학기,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하고 있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지각, 조퇴, 결석 등을 이제 감점 요인으로 하고 있고 비교 내신 부분은 이제 검정고시 특성화고 외국 고교, 영재학교 등 이제 해당자를 이제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응답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학교장 추천과 일반 전형이 나눠져 있고요. 배점표를 보시면은 저희는 500점 만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많이 걱정하시죠. 특히 내신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몇 등급 돼야지 갈 수 있어요?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제한이 되지만 여기 보시면 100점이 500점 만점 100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20% 정도인데요. 그 중에 또 10%는 비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 정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되면 50%가 반영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지나간 내신은 붙잡을 수 없지만 다가올 면접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점점을 두시는 게 학생부를 만회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전형은 해당되시는 분 배점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선 선발에서 선발되지 않은 인원들은 종합 선발로 넘어가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총점 1000점 만점 중에 수능이 700점, 나머지 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12월 17일 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능 반영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서 접수할 때 인문, 자연 계열로 이제 계열을 나눠서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인문, 자연 이렇게 선택 과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연 계열로 내가 원서 접수를 했다라고 하시면 수능 때도 반드시 이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연 계열로 원서 접수를 했는데 수능에서 확통을 본다? 라고 하면은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수능 때 내가 어떤 과목을 볼지 먼저 생각을 하고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탐, 과탐 구분 없이 두 과목 다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탐에서만 두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역이 준수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질의응답은 따로 못 받을 것 같고 저희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 인원들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학교 생활이라든지 생도 생활 아니면 뭐 기타 뭐 입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응답 주시면은 저희가 밖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